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백모세네 탈출은 인류와 우주와 우크라이나와 세계를 걱정하느라고 국내를 거의 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루고 싶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2심도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근데 2심 판결문이 굉장히 그 명문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국내를 안 다루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국내 좀 다뤄보려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매일매일 고생하고 계시는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산종 당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 단장님 뭐 머리털이 휘날리도록 바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머리털이 있기는 한 거예요. 휘날릴까봐 다 깎고 다닌가? 옛날보다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아니면 연식 때문에 좀 빠졌나? 아니요, 이게 얼굴이 타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얼굴이 시꺼매지니까. 네. 뭐 얼굴에 왜 탄 거야? 뭐 운동하러 탄 거야? 뭐야? 제가 지금 웨이크보드를 차에다 싣고 다닌 지가 2달째거든요. 여기 웨이크보드 매니아죠? 예.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탔지? 예. 마음 같아서는 좀 아침 일찍 한강 가서 타고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7시에 모여야 아침에 7시에 모이고 있거든요. 동호회 아니요. 집회한다고 아침 7시에 모인다. 아침 7시에 뭐? 예. 아침 7시에 가서 주로 어디 가서 집회해요? 저희는 여러 군데 가는데 대표적으로 가는 데가? 저희는 경찰청. 오케이. 경찰청, 검찰청. 예. 그래가지고 웨이크보드. 거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노느라고 예, 정작 물가 가서 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이거 수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고발한 게 오래됐으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근무 시간이나 가급적이면 또 조용히 해주는 게 그분들을 괴롭히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한 3개월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 게 뭐 물가에서 탄 게 아니라 아스팔트에서 탄 거구만. 네, 제가 요즘 물고기 잡으러 못 가요. 저기 우리 오 단장님이 취미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쪽대질도 잘하고 어항도 잘 놓고 아주 투망도 잘하지. 아유 그런 거는 좀 불법적인 거라서. 투망 요새 불법이에요? 네, 그 청주 지역만 합법이에요. 나는 불법만 해. 나는 요새는 뭐 안 하는데 옛날에 불법일 때 옛날에 초크. 네. 초크 그 여울에다가 물살 빠른 여울에다가 30m 걸어놓고서 그거 걸리면 그때 돈으로 500만 원 벌금이야. 한 10몇 년 전에. 그 공소시효 지났겠죠? 그 요새가 그때는 간도 부었지. 그런데 천연기념물은 한 마리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근데 천연기념물 걸릴까봐 그렇게 센 거거든.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들 그 할 때예요. 10년도 넘어 20년 전쯤 된다. 지금의 잣대를 과거에 들이밀면 안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게 얼마나 재미난 추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필님 제가 쏘가리를 키웁니다. 쏘가리가 인공적으로 커? 네. 내가 한겨울에도 걔 먹이 구하려고 지금 그 홍천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그래서. 그 어항이 얼마나 커요? 1m. 깊이가 1m? 아니요. 가로폭이 1m고요. 높이가 한 50cm 정도?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2마리요. 쏘가리는 어디서 한 거야? 홍천에서 잡아보죠. 홍천에서 잡은 게 한 이만해요? 지금 30cm 좀 야, 큰 놈이다. 그 2마리 지금 어릴 때 데리고 와가지고 아직도 그럼 거기 산소 발생기 이런 거 다 해줘야겠다. 네, 해주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예. 쏘가리가 최상의 포식자잖아. 네, 되게 웃겨 얘네들은 참 여러분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이게 밤에 가잖아요. 그 도망을 안 가요 얘네들이. 최상의 포식자는 안 도망가요. 우리가 살모사 부닥쳐도 저기 꽃뱀 같은 거는 사람 가면 확 도망가는데 살모사 가면 이렇게 고개 딱 세우고서 사람 노려보잖아. 네네. 쏘가리도 그러잖아요. 도망 안 가고 딱 정면에서 보잖아. 예, 그래서 제가 밤에 그 꺽지나 이런 거 잡을 때 손으로 가서 잡는 거예요. 후레쉬 딱 들고 가서 이게 매미채 들고 손으로 이렇게. 네, 그러다가 쏘가리도 도망 안 가고 있는 걸.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집은 겨울에 하기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쏘가리 물속에서 마주치면 무서워요. 약간 도망을 안 가고 딱 처음엔 난 어렸을 때 한번 마주친 적이 있어. 쏘가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 건지도 모르고 이놈이
일령이야, 일령 벽제. 그 강에 가서 이제 거기 좀 깊은 데가 있는데 물장난 잘했었어요. 깊은 데서도 잘 놀고. 물 뜨고 그 물에서 자맥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게 앞에 쏘가리가 이렇게 넓적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잖아.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 네. 지느러미 이렇게 하고서 앞에서 딱 있는 것이 떠온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물속에 그렇게 그 큰 고기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그리고 없거든. 얘가 눈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눈이 무서워. 커요 또. 무서워. 하여간 제가 요즘 그러고 있고 그 쏘가리 먹이 공급한다고 요즘 바쁘고 얼마 전에 설마 황쏘가리 아니죠? 황소는 아니고요. 황쏘가리는 천연기념물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너무 바빠가지고 한 5일을 굶긴 적이 있었어요. 5일을 굶겨갖고 그랬더니 울어? 아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끝나 밤 늦게 가서 잡아서 갖다 줬더니 진짜 미친 듯이 먹고 있더라고요. 뭘 잡아서 줬더니? 이제 뭐 버들치나 그 갈견이 이런 걸 그러니까 산고기들. 산고기밖에 안 먹어요. 산고기밖에 안 먹어요. 원래. 순치가 안 돼요. 매도 그래요. 네. 매가 매 기르려면 내가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매 새끼 주워다가 2마리 줬는데 감당이 안 돼서 날려보냈어. 근데 찾아와. 근데 매를 기르는데 매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 이런 소고기 부스러기 주면 안 먹어. 그래가지고 뭘 먹였냐면 시장에 가서 뭘 샀을 것 같아. 미꾸라지. 네네. 잘 먹어. 이거 우리 지금 심각한 얘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아니 제가 우리 먹방 놀방. 제가 이게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물이 계곡물이라서 기온 수온이 차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물 맛댐이라고 해가지고 수온 조절해서 물고기 넣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반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물고기 잡아온 게 먹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해갖고 이거 며칠 못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밤에 9시 넘어서 이제 또 가가지고 좀 잡아와서 그건 또 물맛 때문에 해갖고 어쨌든 하니까 다 살아났는데 지금 거기 갈 시간도 없어요, 진짜. 제가 그게 취미인데. 예, 그 밤에 혼자 가가지고 다슬기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쏘가리 키우는 게 취미였구나. 취미가 아니라 그 제가 이제 밤에 왜 다슬기 잡으러 가고 막 스트레스 풀로 그렇게 갔잖아요. 쏘가리가 아니었으면 그거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말한 초크 날린 데가 네. 평창이에요. 평창에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친한 후배가 있었어. 네. 그 후배가 이제 형 나 초크 날리려는데 와봐. 내가 초크 한번 날릴 줄 아나? 평창까지? 그 평창까지 이제 새벽에 가. 그러면은 이게 초크라고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그물코 있는 거. 그 초크가 이제 고기가 걸리면 이게 목이 졸린다 네. 그래서 초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촉고 네, 그래. 네. 촉고라 그래. 그래서 이제 초크 쫙 이제 걸어놓으면은 이제 저쪽 편에 가면서 이제 고기 빼면 한 10마리, 오면서 고기 빼면 10마리. 한 번 와서 네네. 20마리 먹고 나서 또 한 번 갔다 오면 또 20마리에서 하루에 한 200마리 먹는 것 같아. 아침 한 10시부터 이제 저녁 8시에 어죽 끓여서 먹기까지 하면. 주로 뭐 모래무지. 모래무지가 맛있는데. 모래무지. 네. 주로 모래무지예요. 네. 꺽지 모래무지. 네, 근데 단단해가지고. 주로 그건데 그 친구 말을 그 후배 말을 들어보니까 동네에 아주 그 흉악한 인간이 하나 있더라고. 이 인간 취미가 천연기념물 황쏘가리 잡는 거야. 그래서 그 평창강에 깊어지는데 황쏘가리 그 사는 데는 안 돼. 네네. 그 벌금 무지하게 세거든요. 그거 저기 천연기념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이 인간이 사제 요만한 짧은 저 뭐지? 작살을 만든 거야. 고무줄로. 네. 그래서 혼자서 요거 끼고서 밤중에 수중구레스 들고 들어간다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죠. 뭐. 예, 실제로 설마 그런 짓 하는 건 아니죠? 전 수영을 못 해요. 그 깊은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나쁜 짓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정말로 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해서. 여러분 저 홍천강 맨 꼭대기에 제가 이제 그 빠지를 다니는데요. 거기 보면 빠지? 예, 적벽이 있어요. 빠지가 그러니까 수상스키 타는데 이렇게 뭘 띄워놓은데 거기 보면 적벽이 빠지. 있는데 네. 수상스키 스키하우스가 홍천강에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좀 잔잔한가? 예, 거기가 물이 좋아요. 아, 좋다. 네.
한번 갑시다. 뭐 주필님만 가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어. 예 가시면 돼요. 난 땅콩 탈게.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적벽이 있는데 거기에 쏘가리가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어차피 라이프 자켓이 있으니까. 글쎄 그런 데 많다 그러더라고. 네, 좀 예. 깊어지면서 어둑어둑한데. 근데 거기는 너무 깊죠. 음. 너무 깊.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바로 옆이니까. 근데 그거 잡으면 걸릴 걸? 아니 그냥 그 황쏘가리나 이런 거는 잡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쏘가리는 황소가리는 어떻게 생겼어? 그건 뭐 노랗게 생겼어? 네 노랗게 생겼어요. 노란 띠가 이렇게 있어?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노래요. 어. 그다가 이제 검은 점박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보통 소가리가 시커멓잖아. 네. 예. 표범처럼. 그 시커먼 건 그냥 근데 잡아, 제가 들어가서 잡아도 돼? 네. 그럼 내가 거먹이 잡아줄게. 예, 거먹이만 빼고. 거먹이는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 같으면은 뭐 5월 20일에서 6월 20일까지는 금어기? 네. 참 경상- 누가 경상도 사람 알지? 거먹이. 아유. 아, 예. 그래서 그것만 빼고는 이제 그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근데 저는 이제 수영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라이프 자켓 입고는 이게 가라앉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라이프 자켓 입고는 못 네, 가라앉지. 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가는 게 의미가 없어 가지고. 아니,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잡아도 그냥 괜찮대? 아니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동네 사람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이 제가 이제 제가 밤중에 들어가야지. 수중 랜턴 하나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뭐야? 아니 쉽게 말해서 그 밤에 가서 저 혼자 가서 욕심 부리다가 죽는다고요. 오 대표님은 구경하시고 내가 들어가면 되지.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연에서 수영 잘해요. 옛날에 워낙 놀아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바다 나가면은 한 4시간 해. 아니 어떻게 수영할 수가 있지? 안 믿어지죠? 아니 그 체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고 하는 거지. 섬하고 섬 건너 다녔어. 전 수영을 못해요. 내가 겁도 안 나고. 네 수상 스키를 왜 그러냐면 이게 저거 어디야 쥐가 났을 때 네. 물속에서 떠서 풀어. 그러니까 깊은 물을 나갔을 때 체온 떨어지는 거랑 이제 몸 지치는 거, 배고픈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 어쨌든 자 우리 일단은 사고 칠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아니 나 지금 빨리 세레탄 끝나고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아니 자 그래서 가다가 싸구려 수영바스 하나 사고. 예 지금 이게 그 주필님도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전에도 이제 작년에도 제가 그 민물고기 전 잡는 걸 좋아하지 집에서 먹거나 그럴 일이 없어가지고 다슬기나 좀 갖다 드리고 뭐 주변 분도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먹질 못해서 큰 고생했어. 나 그랬는데 그 오랜만에 뵈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 합시다. 이제 심각한 얘기. 이제 먹방 얘기 그만하고 네네, 먹방 네. 놀방 얘기 그만하고. 아니 이준석 잡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다며. 고생 예 행복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젊은 사람 좀 나이도 좀 아를 텐데 좀 인생을 좀 풀고 내버려두지 그걸 그렇게 모질게 꼭 잡아야 돼요? 걔가 저보다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그 처음에 뭐부터 하셨어요? 이준석 건에 대해서? 그 이준석 건에 대해서 그 작년 12월 27일 날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훗날 제가 김세희 대표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들도 처음에 이걸 그냥 제보가 들어와서 가볍게 다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때 가세현이 먼저 다뤘나? 네네, 그게 네. 무슨 혐의죠? 이게 이제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라고 있어요. 저기 박근혜 그 후보 시절에 네. 가서 인사하고 네, 네, 네. 비즈니스 한다고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준석에게 성 접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또 반복적으로. 예,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12월 27일, 28일 날 이제 뭐 이제 단독 뭐 이래 갖고 이제 터트린 거였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일을 이준석이가 뭐가 캥기는지 27일 날 밤에 그 이 성접대 의전 담당했다는 장이사라는 분에게 정무실장을 내려보내 새벽 1시에. 연말에. 예, 그러니까 27일 날 첫 방송을 하고 근데 바로 그날 내려보낸 거예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드러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본인들이 내려가고 정무실장과
김철근과 장의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김철근은 뭐, 정무실장. 정무실이고 장의사는 어떤 사람이야? 장의사는 그 김성진 그 사장의 측근이에요? 측근이라기보다는 그때 뭐 같이 김성진이가 부탁해서 이준석에게 그 의전을 담당했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전이라보다 이준석을 접대한 사람. 예. 그래서 얘 누구야? 그 김철건이가 이제 부랴부랴 내려와서 만나고 등등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29일인가 30일 날 이준석이가 난 따뜻해 하면서 강용석을 고발하게 된 거예요. 고소를 했나? 예, 하여간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허위사실 뭐 유포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강용석 변호사도 무슨 소리하고 이제 서로 맞고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근거도 없이 이걸 고발했겠냐고 그때만 하도 그러고 넘어갔었어요.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맞고발이니까 이제 그 반부패 수사팀에 가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서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도 뭔가 이걸 이제 뭔가 있구나 이걸 캐치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장의사란 분하고 김철근이가 1월 10일 날 그러니까 27일 만나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대전에 이제 김철근 내려가서 7억 약속 증서를 써줘요. 김철근이가 장의사에게 투자하겠다고. 투자 현금 모았던 게 아니라. 네, 2월 초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이걸 써줍니다. 그리고 약속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하나 받아요. 그거를 그 서울 경찰청에 제출합니다. 그 사실 확인서는 성접대는 없었다는. 그 투자 약정서가 있었다는 거는 없고 그 얘기는 없고 그 얘기는 서울 경찰청에 제출 안 했을 거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장의 사실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네, 제출을 했고 이거를 제출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추정되는 그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거예요. 경찰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7억 투자 약정서가 있었다는 것과 사실 확인서를 이제 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맞교환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누가 어떻게 알게 돼? 강용석 변호사님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알게 돼? 2월 초에 이제까지 이 7억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녹취록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말에. 즉 투자가 안 이루어졌구나. 그렇죠. 근데 투자가 빵꾸가 났어.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녹취록 이게 새 나와서 녹취록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장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쉽게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뱉으면 약속인 사람들이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김철건은 지금 뭐 대선 전이고 다들 정신이 없고 두 명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다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달래는 게 나와요. 목소리 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라. 돈 달라 이 소리를 이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선이 끝나고 당선이 됐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되고 나서는 이제 반말투로 바뀌어요. 김철근이가 바뀌어요. 이제 너희 역할은 끝났다 이거지. 됐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측한데 그래서 장의사가 가로세로 연구사에다가 녹취록하고 이걸 제보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장인 건 맞아. 네. 그것까지는 컨펌이 돼. 네. 그 장이 가세연에다가 녹취록하고 이제 그 가세연의 녹취록하고 약속 증서 이걸 보내주게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3월 30일 경에 방송을 보고 제가 이건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녹취록일 뿐인 거지 제가 또 전후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사람 이름 모른다고 제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증거인멸. 며칠이야? 그게 4월 1일경. 4월 1일에? 네. 서울 경찰청에 아니면 검찰에? 서울 경찰청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검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6대 범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의뢰를 제가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7억 약속 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 증서의 존재는 모르고서 수사 의뢰를 했나? 네. 약속 증서 말만 듣고. 말만 듣고. 네. 근데 이 실물이 이제 며칠 있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확인서와 이게 맞교환 형식이다. 그래서 있다 이거지? 그래서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 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제가 추가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4월 이거는 한 4월 6일경. 아, 그랬구나.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당 대표인데 이 머리카락 만원내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윤리위에 제가 징계를 하게 되죠. 징계 신청을. 네. 당원이요? 전 당원이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나 보지? 상관이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원 이름으로 제가 했죠. 당원을 설득해서 몇 명을 주변에. 네. 그랬구나. 설득도 아니죠. 야, 네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작성하고 이제 해서 넣었는데 이제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 해서 여기서 바로 며칠 만에 21일 날인가? 그때 윤리가 개시가 돼서 개시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걸 그게 이제 7월 7일 날 6월 22일 날. 6월 22일 원래는 날? 6월 1일이었어요. 원래는 6월 1일 경에 이제 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중징계 결정이 7월 7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6월 2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 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된 거예요.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에 갔었잖아요. 예, 뭐 어째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 하나 연기가 물어보고 되고. 싶은 게 그러면 징계 사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징계 요청했던 거는 성상납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러한 7억이라는 약속 증서까지 그리고 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될 정무실장을 개인의 어떤 성비위의 문제에 있어서 내려보내는 심부름 시킨 것. 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건 당의 먹칠을 한 예. 거다. 투자약정서 써주고 저기 그 당의 공적인 당직자를 네. 공적 당직자를 당 대표의 네. 정무실장을 거기에 보내보면 이거는 오케이. 예, 그래서 말은 이제 된다.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상납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그거는 아직 안 밝혀진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성상납에 대한 저기 증거라 그럴까 진술은 장의사는 아직 한 적이 없을 거고 다 했어요. 장의사도 했고 다 이제 김성진도 했고. 예, 김성진도 지금 2번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그 여성도 나오겠네. 직업 여성도 나오겠네. 아마 특정이 된 걸로 추측이 돼요. 왜 그러면 장의사가 그걸 접대를 하러 다녔으면 네. 자기 단골 가게거든. 예, 하여간 단골 가게 향이야 오늘 잘 모셔라 이랬을 거라고 접대가 됐다면. 그래서 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접대가 됐다면 대표님 전에 향이 괜찮았어요. 오늘도 이게 그날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김성진이가 거기서 이제 여성 그 경찰이 여성 얼굴들이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딱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딱 특정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네. 한번 기다려보시면 얘기 자체는 그렇다 이거지. 네네. 그 이게 반복적인 그런 향응과 그 뇌물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중죄예요. 예, 이게 한 번 지나면은 뭐 한 번짜리 뇌물은 괜찮은데 이런 거야. 내가 한 번 1,000만 원 받은 거하고 매달 200만 원씩 해서 한 10번 받은 거가 뒤가 훨씬 세. 네. 그래서 이게 2016년까지 약 20차례 정도 있었다고 이제 김성진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범죄로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죠.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게 몇 달 안 돼요. 4, 5, 6,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이에 이제 김성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잘못 이제 그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다 조사를 김성진은 감옥 살고 있나? 예. 다 조사를 해놓고 김성진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했는데 잘못하면 본인도 어떻게 문제 생길까봐 이게 조심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그 김소연 변호사 선임해서 입회하에 지금 2번의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제 2번 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진이 김소연을 선임을 했구나. 네네. 그렇게 했고 김소연 변호사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정리가 되면 김소연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 못하지. 그 발언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관계라서. 그래서 그게 그 지금 발언 이제 조심스러울 거야. 네. 김소연 변호사.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참고인 조사할 때 교도소 앞에서
그 잠깐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 그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의 아니야. 김수현 변호사가 좀 열혈이잖아. 그래가지고 걱정돼. 선 넘을까봐. 뭐 변호사니까 알아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하겠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네.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가 저는 계속 미루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이 양이 그 윤리위 위원장인 네. 명예 교수로 있는 성균관대학교 앞에도 4번 정도를 제가 찾아가서 이제 가볍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서 집회 오 대표가 가서 찾아간다라는 얘기는 차 끌고 가서 플래카드 걸어놓는 거 아니야? 예, 일단 예, 기본이죠. 막 대형 현수막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이크 일단 잡고. 네, 그래서 난 찾아오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이 양희 교수님한테 이게 보고가 들어가요. 그렇겠지. 이제 이래 해서 당신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공정하게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게 예. 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건은 일절 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 걸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준석이가 그 지방선거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